네, 안녕하십니까. 웨스타TV 시황쌤의 뷰포인트입니다. 예, 오늘의 제목은 미 대선은 도박판인가? 입니다. 네. 이제는 뭐 미국의 대선이 11월 5일이니까 딱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동안도 관심이 많았지만, 이제는 정말 이렇게 초미의 관심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뭐 그 영국, 그 많은 나라들이 어떤 도박이나 베팅이죠, 베팅. 이게 거의 뭐 일상입니다, 일상. 모든 것에 베팅을 합니다. 아, 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여론조사는 이제 지지율이 뭐 비슷하거나 해리스가 좀 앞서거나 뭐 트럼프가 앞서간다는 얘기도 있고, 뭐 어쨌든 간에 여론조사만 보면 이제 비등비등하거나 그렇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뭐 트럼프가 앞선다 뭐 얘기가 있고, 예, 여전히 뭐 해리스가 좀 더 앞서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제 이런 얘기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디어라든지 이제 이런 게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라고 해도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팔이 안으로 굽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돈을 걸고 하는 폴리마켓을 보면 좀 트럼프로 많이 좀 기울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네, 좀 이따 제가 이제 폴리마켓 좀 보여드릴 거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가상화폐 쪽에 큰 손들이 어쨌든 도박을 좋아합니다. 어떻게 보면 증시도 도박이라고 할 수 있죠. 어느 회사가 실적이 좋을까? 어느 회사가 성장률이 좋을까? 근데 완전히 도박하고는 거리가 있지만 어쨌든 확률 게임이라는 점에서는 좀 비슷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일상이 도박이다, 베팅이다 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진짜 정말 많은 것들을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당장은 나한테 이득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제 대선이 거의 뭐 도박판처럼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본 영상은 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이며 주식 매수 매도로 의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 매매는 본인 판단해 보시면 알려드립니다. 일단 뭐 폴리마켓 말씀드렸죠. 프레지덴셜 일렉션 위너 2024 2024년 미 대선의 승자는 누굴 것이냐 했는데 여론조사는 비슷비슷하거나 해리스가 좀 앞서거나 트럼프가 최근에 좀 앞섰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아니 이 폴리마켓 이제 도박 베팅 사이트죠. 여기 보면은 뭐 더블이에요, 더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여론조사보다 이게 돈을 걸고 하는 게 이게 더 정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돈을 걸고 한다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론 머스크가 돈이 많다고 해서 투표권이 2장, 3장, 10장, 100장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한 장씩인 건 똑같아요. 그렇다는 점과, 그리고 예전에 샤이 트럼프가 있었지만 오히려 반대 수도 있다, 그죠? 지금은 샤이 트럼프가 거의 없죠. 그냥 대놓고 막 뭐 일론 머스크 하는 거 보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짓도 좀 하고 있고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테슬라는 뭐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기업으로 보는 거지 뭐 그렇습니다. 물론 테슬라 이제 어제는 좀 주가가 좀 내렸죠. 그죠? 신고가 52주 신고가를 달성한 후에 일론 머스크의 동생이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식에 정말 이 집안은 정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긴 얘기 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도널드 트럼프가 폴리마켓에서는 이게 더블이에요. 그쵸? 예,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만, 가상화폐 이제 큰 손들이, 아무래도 트럼프가 된 게 유리하죠. 그러다 보니까 좀 강하게 베팅하고 있다. 좀 말씀 좀 드렸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면은 이게 돈을 이렇게 들였는데, 그러면 과연 이게 만약에 해리스가 되면 손해냐? 손해가 아니에요, 그래도. 손해가 아닌 게, 비트코인의 가격이, 그죠? 지금 뭐 거기에 투자한 거는 일부이고, 사실은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죠, 그죠? 가상화폐. 지금 가상화폐가 지금 거의 예전에 이제 신고가 거의 근처까지 왔습니다.
지금 뭐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해서 트럼프에 베팅하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쪽에서 보는 게 더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리스가 된다고 해도 크게 손해 볼 게 없어. 물론 이제 뭐 해리스가 되면은 이게 조금은 조정을 받겠죠. 그러더라도 아마 좀 빠르게 본인들이 먼저 움직이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분위기를 그렇게 끌어갑니다. 국내에서도 뭐 비슷한 일이 많잖아요. 그죠? 대선 앞에 있으면 이제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만큼 정말 위험한, 아니, 위험하다기보다도 정말 중요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다. 이것도 사실은 트럼프 트레이드죠. 트럼프가 되면 관세를 올려 그러면은 물가가 상승해. 사실 이거 좋은 거 아니잖아, 그죠? 좋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서 이쪽에다 베팅을 한다는 겁니다. 네, 왜? 뭐 그게 당장에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정말 뭐 그냥 가는 데마다 뭘 해리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트럼프를 이기려면은 할 수 없죠, 뭐 그죠? 포퓰리즘이라고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대고 봐야 되니까 뭐 다 해준대 다. 이런 흐름이다 보니까 이런 증시 이쪽에서도 뭔가 이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걸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누가 되든 뭐 다 해준다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트럼프 미디어 이거는 아예 이제 트럼프가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X 트위터죠 트위터 트위터에서 좀 추방을 당했었죠. 그런 다음에 트럼프가 직접 만든 이제 그런 회사고 지분을 50% 이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트럼프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이것도 뭐 최근에 보면은 굉장히 좀 상승세가 이게 10월 들어서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그죠?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하고 난 이후부터 10월부터 이렇게 막 그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의 지지율도 상승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10월에는 옥토버 서프라이즈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 항상 계속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고 어쨌든 나스닥 근데 이제 나스닥에는 뭐 물론 트럼프한테 좋은 종목도 있지만 또 꼭 그렇지는 않죠, 그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뭐 사람들이 멀리를 생각을 안 합니다. 자기한테 유리한 거를 보통은 생각하죠. 그래서 뭐 가상화폐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뭐 일론 머스크가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다 본인한테 이득이 되는 것들입니다. 뭐 국가의 뭐 민주주의와 정의와 뭐 이런 얘기는 뭐 남의 얘기고 거의 뭐 이렇게 거의 뭐 도박판처럼 자기 뭐 유리하게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현실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가 되면 이게 좋냐? 뭐 경제학자들은 당연히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선거 공약 자체가 물론 뭐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좀 이상한 것들도 많고 뭐 가상화폐로 뭐 나라에 불을 쏴가지고 뭐 국가의 부채를 감면한다. 뭐 가상화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환호할 얘기겠지만 사실은 일반 아, 경제 또는 하는 분들은 좀 정말 뜨악할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이제 정상적으로 봤을 때, 정상적으로 봤을 때, 정상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성장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오클로, 최근에 이제 그 SMR 관련해서 이제 말씀 좀 드렸습니다. 오클로, 챗 GPT에 샘 알트만이 투자했다라고 해서 최근에 급등을 해주고 있고, 우리는 뭐 뉴스케일 파워를 이제 주로 많이 말씀을 좀 드렸었죠. 두산 애너빌리티랑
관련이 있기도 하고요. 이제 지분 투자를 통해서. 어쨌든 간에 최근에 엄청 상승세가 좋습니다. 이건 뭐 트럼프가 됐든 해리스가 됐든 어쨌든 뭐 인공지능이 미국에서 이렇게 주요 산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뭐 데이터 센터도 물론 뭐 이게 궁합이 잘 맞고 하지만 예, 그게 아니더라도 예, 정말 전력은 너무나도 필요하다. 예, 계속 말씀 좀 드렸었고요. 이건 누가 돼도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해야 된다. 그죠? 예, 신성장 동력 계속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렇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예, 오클로 이거를 봤을 때 우리도 뭐 국내 예, 원자력 또는 예, SMR 관련된 종목들 예, 보면 충분히 좀 수익을 낼 수 있었을 예, 그런 흐름입니다. 그 다음에 아체비션, 아처, 에이비에이션. 그래서 이 종목도 예, 최근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신성장 동력, 네, 그래서 에어택시, UAM, 플라잉카, 뭐 이름은 다르지만 다 비슷한 개념들이죠. 아체비에이션. 그래서 이제 최근에 바닥 찍고 예, 좀 상승하는 흐름이고요. 그래서 조비 에이비에이션이 내년쯤에 좀 상용화가 가능하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최근에 좋은 흐름을 가져다 줬습니다. 물론 조비 같은 경우는 네, 뭐 투자 예, 유성증자 예, 요것 때문에 좀 안 좋긴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어제 좀 반등을 좀 해줬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새롭게 이렇게 이제 지금은 이제 기술 개발에만 이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실적과 예, 영업이익이 아직은 뭐 많이 날 수가 없죠. 예, 뭐 그런 것들은 예, 우리가 뭐 예, 많이 익히 아는 바 있고요. 그 다음에 유가, 그쵸? 유가는 이건 뭐 트럼프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그죠? 그래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커지지 않는다는 부분, 그쵸? 그래서 제한적인 또는 뭐 서로 짜고 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어떤 지도자들이 제거된 상황에서는 사실 이스라엘이 예, 전쟁을 이어나갈 명분이 많이 줄었다라는 부분이죠. 음.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이게 평화협상이 뭐 얘기도 있다 보니까 오히려 막 이란을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급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나라가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였고요. 이런 것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 니케이, 예, 니케이가 좋은 거는 어제 말씀드렸죠. 오히려 자민당에, 그죠? 그러니까 패배한 게 오히려 증시는 호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것을 선호했는데 시장은 그런 거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 엔화가 오히려 약세가 되고 이런 흐름이 전개됐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나라한테는 네, 좀 일부 긍정적인 면이 있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오늘의 특징은 대만이 하락을 했습니다. 1.64. 그래서 대만 증시가 대만 가권이 이 정도로 빠진다라는 것은 반도체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 TSMC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TSMC를 보니까 어제 4.31%. TSMC의 실적도 어마어마했잖아,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급등을 해줬었는데, 그래서 TSMC가 좋은 게 사실은 우리한테는 좋은 게 아니죠, 그죠? 예, TSMC가 파운드리 뭐 넘사벽이죠, 솔직히 말하면. 예, 그래서 예, 삼성전자와의 격차가 너무나 벌어져서 삼성전자가 정말 울고 있는 이제 이런 형상인데, 이제 TSMC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여기가 대만 회사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국과의 연계에 대한 어떤 의혹이 있고요. 아직까지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뭐 보조금 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TSMC가 어제 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지금 TSMC와 삼성전자가 경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경쟁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너무 일방적입니다. 근데 TSMC가 제재를 받는다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삼성전자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일부 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코스피, 뭐 예, 어제 좀 상승해졌으니까 뭐 맨날 예, 이게 아직 대놓고 강세장은 아니죠, 솔직히 말하면. 슬금슬금 올라가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어제는 좋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조정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이 어제는 이제 2차 전지가 좋았는데 예, 트럼프 동생 참 이 집안이 좀 문제가 좀 많네요. 뭐 문제라기보다도 어쨌든 간에 좀 시장을 좀 농락하는 듯한 솔직히 많이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죠? 일론 머스크도 시장을 좀 농락하는 재주가 정말 능수능란하죠. 그리고 이제 동생도 한 건을 좀 해주네요. 그러면서 2차 전지 오늘 좀 흐름이 좋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좀 코스닥은 오히려 약세로 내려와 있고요. 일단은 뭐 오늘도 매도인데 양매도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어제 지수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서 그래서 현물은 뭐 많지는 않지만 계속씩 매도량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매수로 전환해 줘야 당연히 좋겠죠. 수급상. 그리고 선물은 그래도 플러스 이쪽은 좀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가 2% 가까이 반등해 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TSMC 때문에 그쵸? TSMC가 너무 잘하니까 너무 잘해서 그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제 AMD라든지 이게 다 대만계잖아요, 그죠? 이쪽 애들 이런 것 때문에 솔직히 삼성전자가 좀 배제되는 것도 당연히 있겠죠, 그죠? 팔이 안으로 굽는 건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근데 TSMC가 좀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그죠? 중국과 연계되어서 뭐 이렇게 좀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오히려 삼성전자한테 기회 아니냐. 그래서 어제 오늘 좀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뭐 당장에 뭐가 있다라기보다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일단 말씀 좀 드리고요. 일단은 뭐 어제 쫙 좀 찔끔 매수했는데 오늘 어쨌든 오늘도 그 매도가 좀 많지 않습니다. 뭐 이건 오후 들어서 또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또 지켜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클로라든지 뉴스케일 파워 이렇게 미국의 SMR 기업들의 최근의 흐름이 너무너무 강합니다. 이쪽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그쵸 오너가 하는 짓들은 정말 욕이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만 아침에도 제가 그랬죠. 미워도 다시 한번 네 그렇습니다. 미워도 어쩔 수 없다. 그죠? 우리나라에서 정말 SMR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밖에 솔직히 없죠. 그죠? 나머지들은 물론 테마주고 관련성이 있긴 있지만 좀 제한적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어떤 주기기 이게 자동차의 어떤 엔진과 같은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빼놓고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이렇게 미국의 SMR 기업에 직접적인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정말 오너들이 하는 짓은 정말 여기 나올 정도로 정말 밉지만 그렇지만 SMR의 어떤 성장성을 믿는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정말 가져가야 된다. 예전에도 제가 뭐 관심 종목에서 올려드렸었는데 물론 뭐 그 오너의 어떤 리스크 때문에 좀 눌리긴 했었습니다만 그 자체가 전망 자체가 바뀌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뭐 저는 전망이 바뀌는지는 않죠 웬만해서는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또 대안으로 그래도 이제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게 너무 싫어요 그죠? 뭐 우리나라 이제 주식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얘기를 듣죠. 대주주들이 너무 좀 농간을 많이 부린다. 이거 뭐 솔직히 뭐 맞는 말이죠, 그죠? 없는 얘기는 아니고 정말 그런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꺼려진다라고 했을 때는 우진엔텍이라든지 뭐 사실 뭐 종목들이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우진엔텍이 뭔가 이게 흐름이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 단타로도 좋고 그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뭐라고 했나요? 이거 오늘 단타 스윙이 다 좋다 그죠? 올라왔지만 지금도 가능하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항상 기회를 줘요. 수익 낼 수 있어요. 그죠? 뭐 지금 너무 시장이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시지만 기회는 항상 널려 있다. 그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섹터 이걸로 보든지 아니면 정말 바닥에서 찍고 올라오는 종목을 보든지 뭐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은 바로바로 수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다.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저희 외사기 수익 안 난 종목을 드리진 않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뭐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뭐 우리기술투자 우기투. 근데 이 종목도 한 10월 중순경에 드렸어요. 이 종목 추천을. 그러니까 스윙 또는 뭐 단타도 가능하다. 해서 드렸는데 한번 좀 올라가지고 조금 늘렸다가 그죠? 그래서 오늘 또 15% 이상 이제 급등을 해줬고 충분히 귀를 많이 주죠. 이 시장은 너무 좋은 거다. 좋은 종목들이 널려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상화폐 상승하면은 올라가는 대표적인 종목이 우리 기술 투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아무리 뭐 관련성이 있고 뭐가 어떻다고 뭐 테마 주고 하더라도 실적이 안 좋고 정말 상장 폐지될 것 같다. 그러니까 예전에 가상화폐 관련해 가지고 뭐 다른 종목들도 있었잖아, 그죠? 근데 상폐된 종목들도 있습니다. 절대 뭐 저는 이제 그럴 종목은 아예 얘기도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 보고서 뭐 하실까봐 아예 말도 꺼내질 않습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혹시라도 제가 이제 뭐 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언급한 것만 보고서 이게 들어가시는 분이 있을까봐 이게 조심스러워서 아예 언급도 잘 안 합니다. 웬만해서는. 그래서 제가 언급하는 종목들은 정말 이런 회사들은 정말 언제든지 기회를 줄 수 있는 그쵸? 그런 종목 위주로 말씀을 드린다. 테마주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상장 폐지될 것 같은 그러니까 실적이 적자가 누적되는 그런 회사는 웬만해선 좀 보지 말자. 물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 회사에서 정말 뭐 10배, 10배 이상 되는 회사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회사들은 진짜 극소수고요. 잘하는 기업이 잘하지.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수익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아, 그런 손실도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좀 선별적으로 봐야 된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뭐 그리고 이제 하나투자증권 역시 뭐 여기도 가상화폐 하면은 또 같이 올라가는 종목이고 예전에도 한투 예전에 많이 봤었죠. 그리고 어제 뭐 드론이라든지 그죠? 이렇게 에어택시 관련해서 그래서 예전에도 그때도 말씀드렸죠. 에어택시 얘기 나왔을 때 네온테크 그래서 드론 관련해서 역시 테마주들이 많지만 이게 적자가 좀 심한 그런 회사들은 제가 언급 잘 안 드려요. 그래서 관련성이 정말 있고 그리고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그런 회사. 그래서 네온테크 그동안 사실은 좀 많이 가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역시 한 25% 가까이 급등을 해줬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회는 온다.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뭐 관련해서 제가 한국항공우주도 말씀드렸고 정말 한국항공우주는 그동안 다른 정말 방산주들 정말 신고가로 막 랠리를 하고 했을 때 많이 못 갔습니다. 그죠? 역시 이제 전투기 뭐 이런 것들은 정말 어려운 사업이죠. 힘든 사업이죠. 그죠?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길게 보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좀 박스권에서 사실 좀 아쉽긴 해요. 그죠? 인도네시아에서 분담금도 제대로 안 내고 뭐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은 맞긴 한데 좀 시간이 좀 전투기 이런 것들은 오래 걸린다. 그죠? 우주항공 또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고점 근처까지 오늘 또 왔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시스템, 하나 시스템도 제가 이제 박스권에서 그쵸 박스권에서 볼 수 있고 항상 기회를 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에어택시, UAM 관련 또는 방산 관련 또는 우주항공 관련해서 꼭 필수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언제나 좀 기회를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매도 보면 너무나 좋아요. 그죠? 기관들이 계속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에어택시라든지 또는 방산에 필수적인, 뭐 레이더가 좀, 뭐 전투기, 항공기에도 필요하지만, 어쨌든 미사일에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정말
꼭 필수적인 종목이다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웰스타 스터디 같이 하실 분들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건강한 주식 투자 웰스탁이고요. 다들 성투하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